지금부터 2019년 4사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송재창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 4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사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00.1조 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이 1,504.4조 원, 판매신용이 95.7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중 증가 규모는 27.6조 원으로 이는 전분기의 15.8조 원, 전년 동기의 22.8조 원에 비해 확대된 수준입니다. 다만 연중으로는 63.4조 원 증가하여 2016년 이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로 2016년 11.6%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4사분기 중 증가 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은 4사분기 중 23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13.4조 원, 전년 동기 19.4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 증가, 전세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기타 대출도 계절적 수요, 주택거래 관련 부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등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예금은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일부 대출액이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으나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로의 전환, 리스크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기타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양수액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고 기타 대출도 보험회사를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4사분기 중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4.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사분기 가계신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출입 기자들로부터 입수하였으며 이를 기자단 간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께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계신용은 국내 총생산과 가처분 소득 등과 견져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험수위인지, 위험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0%라면 위험수위로 판단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동산 대책과 신예대율 규제 등이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연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연중으로 증가율이 4.1%를 기록을 했고요. 그것은 2016년 11.6% 증가율에 비해 그리고 그 이후 증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신용이 국내 총생산과 가처분 소득
등과 비춰봤을 때 그것은 현재 국내 총생산이 3, 4분기 명목 GDP까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신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자금순환표 기준의 가계부채의 비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3, 4분기 말 현재 96.6%를 기록을 해서 전분기의 95.6%에 비해 다소 상승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둔화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명목 GDP 증가율을 다소 상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위험 수위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로 그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다라는 판단을 드리기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판단은 저희는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 배경 요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및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안정화대 정책 시행 등으로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은 아무래도 그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올해 한 좀 2, 4분기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정책 당국의 신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하는데 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타임즈의 심화영 기자께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기타 대출 증가는 신용 대출 증가를 뜻하는 건지 또 질문을 했고요.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 대출 증가보다 대출의 질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더 위험 신호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 4분기 중 판매 신용은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약관 대출과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를 뜻하는 것인지 또 과거 대비 여전사의 판매 신용 증가 추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행의 기타 대출은 의 상당수가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은행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은행 대출로 이제 옮겨가는 특징은 있겠지만 그 자체가 또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좀 그는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정책, 예를 들어 DSR 관리 기준 강화 등에 의해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도 가계 대출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것이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4, 4분기 중 판매 신용은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는데요. 보험사의 약관 대출하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는 가계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신용이 뭐냐면 실제로 카드를 통한 물건 구입 때 일시불 그리고 할부 구매 그액 중에서 분기 말 현재 미결제 잔액이 판매 신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이 판매 신용 증가 추이는 과거에 비해서
예,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판매 신용 자체가 그 4, 4분기에는 평소보다 조금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그 뭐 상여금 등으로 인해서 좀 물건을 좀 더 구입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패턴이 과거에 비해서 더 어떤 특별히 특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채널A의 안건우 기자께서 질문했습니다.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기타 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나왔는데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해당 수요의 일부가 기타 대출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는 기타 대출이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주택 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인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이 주택 그 주담대의 목적 그리고 주택 구입용 목적의 그 대출이 기타 대출로 옮겨간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께서 질문했습니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12월 중하순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잡혔는지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이후에 그 주택 그 거래 그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뭐 중도금, 잔금 그런 그 시차가 존재합니다. 통상 주택 거래에 대한 시차는 2, 3개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께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가계신용 잔액이 4.1%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8% 증가인데 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작년 증가세에 대한 평가 이거는 아까 나온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평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4분기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6% 급증했습니다. 18분기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주담대는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계 현재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계 신용 증가율이 4.1%고 저희가 명목 GDP 대비에 비해서는 명목 GDP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명목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4.8%를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뭐 높다 낮다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그 작년 4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예. 급증하면서 18분기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주담대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거래에 따른 그 자금 그에 따라 자금이 움직이는 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중에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그 분기에 주담대가 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택 거래가 증가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2020년 1, 4분기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